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미그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한국이 어제 첫눈이 내렸는데 엄청 많이 내렸다면서요. 여러분 계신 곳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예쁘고 낭만적인데 불편하기도 한 약간 동심이 파괴된 그런 저의 마음 그런 걱정에 먼저 앞서가지고 예쁜 눈만 만끽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뜨개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늘 뜨개 이야기 촬영을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원래 촬영을 해야 되는 날은 아니기도 하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촬영하는 날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한 것도 지금 없고 사실 이번 주는 엄청나게 실패로 가득 찬 그런 아이들만 지금 저에게 한아름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서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것도 저의 뜨개 이야기겠거니 하고서 용기 내어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저의 뜨개 이야기는 뜨는 과정 중에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실패로 가득한 윕들 함께 조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영상에 테무에서 구매한 실과 그런 뜨개템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정말 저는 소개만 해드리고 끝이 아니고 제가 그거를 직접 진득하니 써보고 실제로 괜찮은지,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조금 아쉬운지 그런 찐 후기, 저 개인적인 느낌이겠지만 그런 거로 조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크리스마스 뜨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와 뜨개에 대한 뭔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뜨개로 인하여 제 개인적인 일상의 밸런스가 너무 깨져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 살짝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뜨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다리셨을까 싶은 아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처음 보여드릴 아이는 바로 요 가디건입니다. 요거는 제가 너무너무 오래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카란다 블라우스 제 거를 먼저 만들어 보고 요거를 볼레로 형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일단은 뜨는 분량이 적을 거고 조금 더 굵은 실로 뜨면은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자카란다 그 볼레로가 있었어요. 그 볼레로가 앞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만들었던 볼레로가 있죠. 보이는 거는 비슷한 만큼 뜬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우선 실의 굵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 어쨌든 이 실을 가지고 뜨다가 실이 모자르고 제가 다시 드롭스에서 알맞는 실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 실을 이용해서 다시 뜨고 있는 가디건입니다. 요거는 왜 요만큼밖에 못 떴냐 사실 요 아이도 엄청 또 풀었어요. 지금 현재는 소매 분리까지만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요번에는 가디건을 조금 레글런 형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또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소매 분리까지 하고 원래 바디를 조금 어느 정도 떴었거든요. 떴었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자꾸 눈에 거슬려서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과감하게 풀고 지금 방금 요 소매 분리까지만 조금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번 주에 여행을 가는데 그때 지금 들고 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디 부분 정도는 좀 뜨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 아이를 들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카란다 가디건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테무에서 구매했던 그냥 요거 원래는 뭐 페어아이를 하거나 배색뜨기 할 때 실 감는 타르처럼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편하고요. 안에 그냥 이렇게 실타래 감듯이 엄청 많이 제가 풀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감아놓고 쓰니까 뭔가 그냥 감성 있는 이런 우드의 느낌에 그냥 기분 좋게 다시 뜨고 있어요. 요거는 뭐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기분은 좋다. 여기에 실을 감으니까. 그래서 요 자카란다 가디건은 글쎄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처음에 담다가 다시 처음부터 뜨느라 이 영상을 그냥 다 삭제해버렸거든요.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영상으로 튜토리얼을 다시 올린다면 다시 처음부터 떠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안으로 적어드리는 게 사실 훨씬 더 편하시긴 하잖아요. 만약에 뜨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근데 요 코바늘로 작업을 하는 이 아이가 제가 예전에 코바늘 작업을 도안으로 만들어 본 적은 많이 있긴 하지만 요 옷을 표현하기가 또 약간 너무 애매한 느낌?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분 필요한 부분만 지금 영상으로 조금 담아야지 하는 마음에 여기 소매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또 뜨느라 좀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조금 더디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요거는 이제 색은 제가 원하는 색 컬러를 이렇게 멜란지 브라운 같은 이런 컬러를 지금 사용해서 뜨고 있긴 하지만 지금 빛이 오른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황토빛이 조금 더 보이는 되게 예쁜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컬러로 뜨지만 요거는 오히려 봄에 더 입기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천천히 진행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하나 지금 뜨고 있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배색 뜨기를 올 겨울에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배색 뜨기 원래는 옷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가 또 소품 뜨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배색 뜨기를 하기 위한 실을 따로 주문을 했고 따로 구매를 했고 그런 와중에 제가 테무와 인연이 돼가지고선 요 실을 구매를 해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두 탈에만 아직 이렇게 탈의 상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실은 다 이렇게 감아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와인더가 없거든요. 이 감는 와인더 말고 엄브렐라, 그 우산 탈의실 감는 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미터가 긴 것 같은 실은 아니에요. 길지는 않은데 150m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나 감는데도 그 엄브렐러가 없으니까 이게 가끔 하나씩 감을 때는 괜찮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손으로 그냥 바닥에 놓고서 이렇게 그냥 와인더로만 감아줬는데 그거 진짜 필요한가? 약간 막 그러면서 엄청 지금 여기 불프니까 또 사야 되나? 약간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니픽스에서 얼마 전까지 탈의실 감는 와인더를 할인을 했는데 할인할 때 그냥 살 걸 이러다가 그때 또 그냥 그 실 감는 와인더랑 같이 묶어가지고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와인더는 필요 없는데 이 엄브렐러만 어떻게 안 되나? 약간 막 이러다가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세일 다 끝났고요. 그래서 그냥 나 살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무래도 정신 건강에 좋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볼로 감아서 완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요거 찐 후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너백, 이너 지퍼백을 파우치를 구매를 따로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배색 뜨개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소품을 뜰 때는 사실 그렇게 스와치를 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실을 가지고 옷을 뜨겠다 했으면 스와치를 냈었을 텐데 스와치를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색 뜨기를 열심히 한 거죠. 이것도 영상도 담긴 담았는데 이 배색은 영상보다는 도안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갈팡질팡만 하고 있다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 아이를 다 만들고 이 사이즈 맞춰서 이제 제작을 한 거죠. 이 이너 파우치를 막 넣어가면서 너무 좋아 막 사이즈 딱 맞아 막 이러면서 제가 제작을 했는데 그래도 진짜 리얼 후기를 말씀드리려면 요 실도 한번 세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파우치를 세탁을 먼저 했습니다. 원래는 요 아이를 넣어가지고 바느질로 이제 여기만 연결해주면 되니까 요 속의 부분만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세탁을 하려고 하다가 먼저 얘부터 세탁하자. 약간 양심상 얘부터 먼저 세탁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세탁을 했더니 지금 요 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옆으로 퍼져요.
그 말은 지금 이 안에 이너 파우치보다 이 겉에 있는 요 배색 파우치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멈추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를 어떡할 것인가. 그냥 안에다가 얘를 넣고 실로 꿰매가지고 위에만 맞춰주면 얘는 옷이 아니고 어쨌든 소품이니까 지금 그렇게 완전 크게 너무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꼬매도 될 것 같네요. 또 지금 보니까 다시 다 마르면서 괜찮아졌나? 약간 크네요.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큰데 맨 처음에 그 세탁했을 때만 그랬나 보다. 세탁하고 어느 정도 좀 덜 말랐을 때 그래도 넓이가 조금 더 넓습니다. 아주 살짝. 그래서 어느 정도 넓이가 넓냐면 살짝 한 1cm, 1.5cm 정도? 이 정도면 좀 많이 넓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사용할까 싶다가 그래도 솔직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에 요 파우치를 지금 이 뜨개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제가 안에 이너 주머니를 만드는 게 번거로워서 따로 구매를 했던 거였는데 아무래도 요 배색 파우치에다가는 제가 다시 천으로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너 파우치를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실용적으로 잘 쓰고 싶으면 조금 더 오래 쓰거나 조금 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이너가 있는 게 좋잖아요. 이너 파우치가. 그래서 그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천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배색 뜨기에 되게 적합한 실은 맞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요게 실 성분이 메리노 울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18%가 나일론, 10%가 이제 알파카라고 적혀 있거든요. 거의 72%가 이제 메리노 울인데 옷을 뜨기에는 너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고 실의 느낌이 이렇게 소품 뜨기엔 되게 괜찮은 약간 그런 실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 실을 선택을 해가지고 배색 뜨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화면으로만 봤을 때도 이 실이 되게 조금 내추럴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탁을 하거나 페어아이를 하면은 실끼리 잘 뭔가 이렇게 엉겨붙을 것 같은 그래서 색이 되게 자연스럽게 막 보일 것 같은 그 편물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실을 한번 구매해봐서 사용을 해본 건데 그 느낌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느낌이 되게 잘 맞아 떨어졌고 이렇게 배색을 해주면 이렇게 펠팅된 느낌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실입니다. 그리고 세탁을 하고 나면 이 편물이 더 부드러워지고요. 되게 부드럽고요. 뜰 때도 막 거친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매트한 느낌은 들거든요. 이 실 자체가 되게 매트한 느낌? 그게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매트한 느낌이 드는데 손에도 되게 건조한 느낌? 건조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요게 세탁을 하고 나면 그 잔털들이 막 다 엄청 보송보송하게 일어나면서 조금 더 편물이 더 부드럽게 약간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가로 배색을 일부러 원통형 한 건데 되게 깔끔하게 다 만들어지죠. 안쪽도 겉도 이렇게. 그래서 대바늘 파우치 저는 이렇게 밑바닥이 있는 그런 대바늘 파우치를 만들어 본 거고 페어아이를 가로 배색 뜨기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한 패턴으로만 만들어 보는 그런 배색 파우치를 제작을 해본 겁니다. 근데 꽤 괜찮지 않나요? 그냥 딱 나 뜨개 배색 파우치야 약간 이런 느낌? 실 컬러를 예쁜 컬러도 되게 조금 많이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컬러는 이런 컬러였고 원래는 요 분위기로 다시 또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이번 주에는 요 컬러로만 일단 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색 파우치 하나가 만들어졌죠. 요거는 이제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안에 이너를 아직 안 넣었기 때문에 지퍼라도 달아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윕인 걸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 자체의 느낌은 이렇게 소품 뜨기는 되게 좋다. 옷을 뜨기에도 느낌은 전혀 따갑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옷을 뜨고 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뭔가 몸에 달라붙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여기에 써있는 성분은 뭐 메리노 울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약간 램술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뜨면서. 그래서 옷을 뜨기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품 뜨기에 되게 적합하다. 절대 뭐 거끌거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공유해 드린 그 코드가 유효하다면 이렇게 구매해 보셔가지고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가 공유를 하나 해드렸거든요. 요 실만. 왜냐면 요거는 제가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 뜨기 한번 같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 주에는 도안 작업을 안 될 것 같고 조금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막 거창한 도안 말고 그냥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혹시 원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이 아이를 뜨기 전에 저 혼자 하는 프로젝트로 배색 모티브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어서 만드는 그런 블랭킷을 제작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블랭킷은 단시간에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하나씩 조금 차근차근히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지금 만들려고 샘플 작업만 해본 거고, 이렇게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 시즌이 약간 겨울이라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무인 사이프러스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직접 그려가지고 도안으로 도식화시켜 본 아이이고요. 기본 리얼한 느낌도 만들어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패턴처럼 이 나무의 모습을 제작을 해보고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실을 서로 다른 실을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 배색에는 그냥 램스울을 쓰고 있고 여기 겉에는 조금 가공이 되어 있는 그런 울실을 쓰고 있다 보니까 자꾸 여기 걸어준 부분이 이렇게 실이 너무 티가 나서 뒤에서 이렇게 막 잡아당겨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리까지는 안 했고 그냥 제가 이제 약간 시험뜨기로 해보고 있는 아이라서 어떤 이미지로 나올 건지 어떤 느낌으로 나올 건지 뭐 그렇게 배색 뜨기를 원래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봤던 거죠. 근데 배색 파우치를 먼저 완성을 했다. 그래서 요것도 장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저의 메모리, 저의 기억을 담아서 만들어가는 대바늘 배색 블랭킷이 언젠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주 거창한 큰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작은 매트 정도라도 하나씩 만들면서 이어가는 그런 작업을 조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배색뜨기 모티브입니다. 대바늘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로 사이즈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그런 규격의 다른 아이들을 서로 이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 혼자 계획하고 있는 그런 배색 블랭킷이 될 아이, 그런 립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가 또 진행하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로컬 샵에 들러서 아이가 골랐던 요 싹 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아이가 얇고 그냥 이렇게 툭 걸칠 수 있는 스타일리시하게 뭔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머플러 하나를 떠달라고 해서 기본 메리아스뜨기로만 떠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이미 다 풀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풀려고 제가 아직 요거는 다 풀진 않았어요. 그냥 메리아스 뜨기를 하면 이 끝에가 말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르르 이렇게 말려버리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저는 이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이 느낌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서 이것도 이왕 뜨는 거 튜토리얼 촬영하자 하면서 이렇게 떴는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얇은 거는 좋은데 옆에가 안 말렸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알았어. 그리고서 다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요렇게 바꿔줬습니다. 요거는 폭은 비슷한데 옆에가 전혀 말리지 않는 요런 아주 간단하게 한 코 고무뜨기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심플하지 뭐 가뜩이나 지금 실컬러도 되게 화려한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한 코 고무뜨기를 이용해서 지금 요 아이는 바늘이 아마 3.25mm로 뜨고 있는 아이고 요게 바늘은 얇지만 생각보다 폭이 좁기 때문에 엄청 금방은 뜨거든요. 근데 요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완성을 못 해줬습니다. 이번 주가 생일인데. 요거를 여행할 때 요걸 가져갈까? 요거를 가져가서 이걸 완성해서 얼른 선물로 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한 코 고무뜨기로 진행은 하지만 양쪽 끝에 시작 부분을 다 걸러뜨기를 해줘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양쪽을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손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무리 로션을 많이 발라도 자꾸 실이 걸리네요. 이럴 때는 안 만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주 기본적인 타이니 머플러 그냥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걸친대요. 아이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쑥 걸치는 것처럼 한 바퀴 더 쑥 내려오게. 이렇게 자기가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아이를 작업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고무뜨기를 하지 않을 때 보면 이렇게 컬러의 배치가 줄줄줄줄줄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고무뜨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적이 이렇게 조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실 컬러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를 하나 떠주고 있어요. 요거는 핸드다잉이 아니었고 제 기준에서는 요 한 타래가 꽤 비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예쁘게 완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형 와인더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요 아이를 감으면서였거든요. 이 핸드다잉 얀을 감는데 한 번에 감기지 않고 이게 이렇게 자꾸 두 볼로 만들어지니까 끊어버리는 이 순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대형 와인더를 하나를 사야 되나, 그것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 사기 시작하니까 계속 사고 싶어지는 그런 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요 얇은 머플러도 있다. 요거는 금방 완성하겠죠? 사실 시간을 그냥 뭐 1시간 쭉 앉아서 뜨면 요거 완성할 것 같은데 자꾸 이것 뜨다가 저것 뜨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뭔가 완성이 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앞으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아이템입니다. 이게 항상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뭔가 꾸며야 될 것 같고 뭔가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는데 계획을 해서 뭔가 행동을 할 때에는 정말 최소로 21일 전, 그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대요. 21일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2주 전인가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나는 크리스마스 되기 전 1일은 확보했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그거는 나 혼자 준비하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공유를 하고 싶으면 더 먼저 했어야지. 약간 막 혼자 막 이런 저런 잡생각이 들면서 완성은 아니고 어떤 아이를 할 건지, 어떤 아이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해야지 했던 링에 연결하는 작업, 소품을 만드는 건데요. 바로 요 아이를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딱 보시면 느낌 오시죠? 저는 막 리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리스를 이렇게 링에다가 지금 만들어 보고 있고, 여기에 아주 왕리본을 아주 크게 달아주든가, 그렇게 뜰 시간이 없으면 그냥 리본끝만 달아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작게 그냥 이렇게 뭐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뭐 이중사슬뜨기, 코바늘을 이용한다면, 아니면 아이코드를 이용해서 얇게 편물을 짜가지고서 리본을 묶으려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를 만들어 놓고 계속 저는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볼 때마다 이거 왕리본이 들어가 예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굵은 면적으로 예를 들어 뭐 한 이 정도 되는 면적, 조금 더 보슬보슬한 뭔가 뭐 모헤어라든가 붉은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본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선 밑에다가 주렁주렁 쫙 걸어주면 예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며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바라보고 있었냐면, 얘를 먼저 완성을 하면 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이미지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작업이 되지 않아서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이것도 리스로 만들어도 되지만 제가 또 가랜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랜더로 아마 작업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형태가 나오지 않아서 요게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되면 하나라도 요 모티브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때 아마 작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여기가 밑에고 여기가 위에가 되는 거거든요. 밑에가 조금 얇고 위로 갈수록 뭔가 굵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잎 모양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건데 대바늘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잎을 연결해서 가랜더로 크게 쫙 걸어놔도 너무 예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인트로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어디 갔지? 찾았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가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동글동글한 요 소품 하나 연결을 해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획을 한 아이거든요. 이렇게 하나, 2개 정도. 지금 하나밖에 안 만들어 봤는데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빨강이 또 하나, 2개. 그럼 뭔가 우리가 이런 컬러만 가지고도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계획하고선 했는데 생각처럼 계산을 먼저 하지 않고 저는 항상 바늘과 실을 먼저 움직이기는 저의 이런 습관이 참 이럴 때는 답답한데 또 자꾸 고치진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얘 하나가 이렇게 없어지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도안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 얇아. 가운데를 조금 더 크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뭔가 이 2개가 섞여야 될 것 같아요. 섞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잎을 떠보고 있었고 이거를 이어서 가랜더처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저의 2번째 크리스마스 뜨개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멀리서 보면 다 예쁘죠? 멀리서 보면 다 예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저 혼자 하는 뭐 어드벤처 캘린더 약간 하나씩 영상을 그냥 업로드하면서 12월 내내 영상을 다 하루에 한 번씩 업로드는 할 만큼은 만들지 못해서 그냥 몇 개만 저 나름의 크리스마스 소품 오너먼트를 이제 컨셉으로 해가지고서 올렸던 영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드벤처 캘린더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충분히 예쁘게 여러분들이 함께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크리스마스 소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12월일 거고 와 언제 하지? 하지 말까? 언제 하지? 다른 뜨개도 꽤 많이 이것저것 자꾸 찔끔찔끔 했는데 제가 필요해서 뭐 이런 수세미, 그레니 수세미도 조금 떴고 요거는 제가 아마 유튜브나 뭐 인스타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제 블로그에서 가끔 제가 또 함께뜨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11월에 함께뜨기로 제 영상 속에 있는 수세미를 보고 뜨시는 그런 이제 수세미 함뜨를 하나를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이제 마감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단면이면서 실 2줄을 잡고 뜨는 빨리 뜨는 그런 수세미를 제가 사용할 때는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냥 수세미가 똑 떨어졌길래 일단은 빨리 떠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 그레니 스퀘어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옆에를 약간 레이스처럼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달아줘가지고 요거를 벌써 만들고 한 3개를 썼죠. 벌써. 그런 수세미 함께뜨기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레니 스퀘어는 하나를 만들 줄 알면 활용도가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제가 이걸 갑자기 왜 접냐면 이게 지금 수세미 실이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레이스 없이 그레니 스퀘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삼각형으로 접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가지 연결해가지고 기둥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처럼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되는 건데 삼각형을 만들어서 밑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요것도 제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얼른 공유해드려야지 하면서 참 이것저것 자꾸 찝쩍대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뜨개를 완성하지 못하고 시작만 막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또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 아이디어 하나 이렇게 알려드려 봅니다.
아마 뜨개는 지금 이만큼 진행한 게 이번 주가 다인 것 같아요. 요 아이를 뜨면서 조금 요게 생각보다 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진 않거든요. 그리고 배색 뜨기도 간격이 넓으면 조금 어렵지, 배색 간격이 좁으면 배색 뜨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요것처럼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까지 뭔가 이렇게 배색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조금 더 어렵지, 이렇게 원통형으로 뜨는 거는 되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일부러 얘를 원통 뜨기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요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유를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뜨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짜 뭔가 완성된 게 없죠. 그래서 진짜 촬영을 하나 말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 여기 지금 해 엄청 들어오는 거 느껴지시죠? 이 옷 입고 덥거든요, 지금. 아마 밖에 나가면 더울 거예요. 그래도 뜨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든 옷도 좀 입어보고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입고 앉았습니다. 보기는 되게 예쁘네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 살짝 고민이라기보다는 저의 생각 살짝 한번 공유를 해보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한번 내년을 위해서 뭔가 챌린지를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 살포시 한 번만 나눠볼게요. 지금부터는 뜨개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뜨개 이야기만 궁금하신 분이라면 네, 여기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에는 아마 튜토리얼 올라갈 수 있는 거면 튜토리얼 올라갈 것 같고, 튜토리얼이 아직 그 편집이 늦어지면 아마 그냥 제가 완성된 아이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뜨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는 맞는데 나만 너무 이게 절제를 못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가 행복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그걸로 인해서 혹시 내가 막 오늘 이만큼을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다 못했어. 막 그랬을 때 나 스스로가 아닌 자꾸 타인에게 짜증을 내는, 화를 내는, 뭔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일을 할 때는 일에 대한 뭐 마감 기한, 아니면 이걸 꼭 해야 돼, 그걸 먼저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부딪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뜨개를 좋아해도 이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과 얽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저희 아이들이고요. 이것도 나의 책임감인데 너무 애들한테 지금 너무 내가 너무 예민하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스스로를 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노트를 샀는데 필요에 의해서 예쁘지 않은 노트를 샀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필요한 상황, 뭔가 이렇게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내 스스로의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책을 베껴 적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멋진 문장이 나오는 그런 책을 적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어책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책을 적는 이유가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말하는 상황을 제가 자꾸 피하다 보니까 말할 때 자꾸 빨리빨리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럴 경우에 차라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그 연습을 할 시간에 저는 뜨개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자꾸 나한테 덜 필요한 것 같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만 찾아서 회피하고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루에 많이 말고 한 페이지만이라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또 작심삼일이 될까봐. 아니나 다를까 작심삼일이 되죠, 당연히. 나는 그 시간에 뜨개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노트에다가 적다 보니까
이거 막 가격이 왜 나와 있어? 이거 막 할인해서 그때 샀는데 예뻐서 산 거 아니고 할인해서 산 겁니다. 근데 이 노트에 적다 보니까 다른 노트에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학습 노트를 사자라고 해서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학습 노트를 샀습니다. 필사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베껴쓰기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드는 생각들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살면서 뭔가 그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 그런 거를 원래 저는 메모는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가방을 조금 이렇게 작은 거 말고 좀 큰 가방을 메고 다닐 때는 항상 그 안에 수첩들은 막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첩들에 막 이것저것 끄적끄적 거리고 메모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게 주로 잘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안 하게 되는 게 핸드폰을 보면서부터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이렇게 예쁜 노트 하나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쓰기 편한 거는 스프링으로 된 노트가 사용하기는 훨씬 편한데 또 예쁨을 조금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학습처럼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스프링 노트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요거는 나의 기록을 적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노트를, 그냥 줄로 된 노트를 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록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챌린지를 저 혼자 혹시나 같이 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거를 먼저 하는 습관, 그게 뭔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적거나 뭔가를 끄적끄적 쓰는 습관, 이거를 다시 이제 이 세포들한테 다 주입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안 돼. 지금 뜨개 말고 이걸 먼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혹시 해보실 뜨개 친구분들이 계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저는 여기 다른 노트에 썼던 거를 지금 이 노트에다 다시 적을 거예요. 다시 이제 이걸 구매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먼저 다시 적을 거고, 요거는 그렇게 뭔가 내가 의무적으로 학습을 위한 노트, 요거는 나의 기록을 위한 노트.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새 노트 말고 다른 제 이제 뭐 뜨개 노트도 따로 있고, 뭐 제가 그림을 그리는 노트도 따로 있고, 그림도 거창한 건 아니고 거의 뭐 드로잉 수준이죠, 뭐 그냥. 근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하려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또 벅찰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저를 되게 스스로 좀 달달 볶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이거를 다 쪼개서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몇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조금 루즈한 계획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왜 얘기하지? 그래도 혹시 저처럼 뭔가 기록을 하는 것, 뭔가 이렇게 글 쓰는 것, 저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시를 되게 좋아하는 어린이였고 시, 그리고 되게 감성적인 문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되게 현실적이고 어느 순간 되게 차갑고 냉정하고 약간 이런 공감보다는 팩트를 먼저 말하는,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이 된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에 나를 돌아보는 기록, 꼭 나에 대해서 막 뭐 어쩌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약간 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뭔가 기록 챌린지 이런 거 해보실 분 계신지 살포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이번 주 뜨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번 주에 여기가 연휴예요. 땡스기빙 연휴라서 아이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방학이고 어떻게 보면 가을 방학이라고 할 수 있죠. 방학이라서 어제랑 그제는 이제 그냥 쉬고, 그리고 이제 내일 잠깐 근처로 떠납니다. 근처라기보다는 자동차로 운전해서 7시간, 8시간 가면 되고요. 그 이동해서 거기 좋은 기운을 또 다시 받고 올 거니까, 그래서 망설였던 게 오늘 촬영하지 말자. 막 이렇게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막 이랬다가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 끝까지 해야지 라는 말을 해가지고 용기 내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행 중에 뜨개를 하나를 가지고 가서 많은 시간 뜨개는 못할 거예요. 근데 사실 뜨개를 가져가서 뜨개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제가 가방에 책을 좀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책도 읽고 이런 그런 여유를 부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욕심에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가지고 또 뜨개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어 막 이러겠죠. 그래도 적절히 잘 배분해서 뜨개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 스스로를 조금 워워하면서 뭔가 제 삶의 인생의 라이프에 밸런스를 조금 맞추는 그런 노력을 조금 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 리스 너무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다녀와서 빨리 최대한 빨리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엄청 쉽고 간단한데 너무 예뻐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뜨개와 너무 걸맞는 아이라서 꼭 공유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뜨개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